강의 부제는 이현실의 김현실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 이름이 되게 많이 들어갔죠? 네, 본명이고요. 저는 지금은 제 이름을 이렇게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름을 좀 바꾸려고 했어요. 저의 삶이 모든 게 다 이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가게 됐었습니다. 저의 마이스토리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네, 결혼 전. 제가 혹시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착각하신 분 계실까요? 계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결혼 전에는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좀 애정 결핍이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의 그리움을 항상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둘이서만 거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빠는 가난한 농사꾼이셨어요. 그런데 또 외부로 나갈 일이 좀 많으셨어서 좀 집을 많이 비우다 보니까 제가 혼자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여기는 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옷은 또 누가 준 옷을 또 입기도 하고, 그리고 한 끼 먹는 것 자체를 조금 애를 쓰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의식주가 좀 결핍이 된 상태였죠. 네,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닌 타이틀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중학교 때는 주말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평일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갈비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써야 하는 돈은 당연히 제가 벌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 판정을 일찍 받으셨었거든요. 그리고 술을 끊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셔서 뭔가 이렇게 벌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으로 조금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절로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했었고, 무언가 배움의 시간을 쓴다던가 배움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기술을 터득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샵을 차려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 일이 손에 안 맞을 줄 몰랐어요. 시작하자마자 아토피와 한포진으로 고생을 합니다. 5년 동안 정말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었어요. 손이 항상 짓무르고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항상 붕대로 칭칭 감아놨지만 손님을 상대해야 되고, 물을 닿아야 되고, 드라이기를 닿아야 되고, 제가 제 머리 감는 것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감는 게 항상 너무 이제 힘들었죠.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장이고, 그만두면서 잠깐만 그 쉼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벌이가 어려우시고, 저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월급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초봉이 60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으고 모아서 모아놓으면은 아버지가 피를 토하고 입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보호자는 저예요. 예, 그러면 항상 불려가서 응급실에서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중환자실에 갈 때까지 저는 일을 그때 쉬어야 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빨리 이 지옥에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저에게는 이상한 책임감 하나만 좀 주어졌던 것 같아요.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고 가깝게 도망을 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도망이었어요. 결혼하면은 조금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서의 보호자 역할, 그리고 동생한테서의 엄마 역할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모양처의 꿈을 좀 갖게 되었어요. 딸과 아들입니다. 네, 딸과 아들을 이렇게 낳으면서 제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맛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이렇게 정말 행복이 올 수 있구나. 너무 과분하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함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난한 집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너무 어렸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고, 혹은 말을 해줬어도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도망치고만 싶었고, 그냥 그 삶에서 벗어나면은 또 다른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의 보호자였고 저희 동생의 엄마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댁의 며느리 역할을 했어야 했고 저는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 어리석게도 결혼해서야 느꼈습니다. 이런 집에 태어난 우리 이쁜 아이들, 가난이 가난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난이 가난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었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아버지를 원망한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저를 원망할까봐 좀 너무 많이 두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나의 삶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게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마인드가 문제였더라고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언제 터질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던 저의 가난한 마인드가 문제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해진 상황은 바꿀 수가 없고요. 저 하나를 바꾸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작은 생각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했어요? 우선 경력 단절이 됐죠. 저는 다시는 미용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다시는 그 아토피와 한포진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는 제가 손재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서 배우게 됐던 리본 아트를 시작으로 홈패션, 네킨아트, 그리고 POP, 그리고 펜시우드 등 배우면서 이것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조금 탐색하게 됩니다. 창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과 후 교사도 있었어요. 근데 창업은 제가 투자한 대비 그걸 뭔가 이뤄낼 수 있을까? 그걸 어디 가서 팔지? 누가 내가 만든 것을 뭐 사주기라도 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 끈을 물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방과 후 선생님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내 아이는 남의 손에 맡기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조금 상상이 안 갔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유사나를 만났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처음 이 유사나라는 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딱 듣자마자 와 괜찮다 하신 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세요. 저는 유사나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이상한 집단이다. 너무 이상한 곳에 나를 데리고 왔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요. 저는 빨리 집에 가고만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나한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오해와 편견만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부했던 이 일이 다시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차피 해답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5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데 5년 후라고 뭐 다를 게 있을까?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선택해야 될 텐데 별다를 게 없는 거죠. 다시 미용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 어떤 것을 배우면서 하기에는 저의 집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150 벌어오고 있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집안 상태가 다 그랬죠. 그래서 저한테는 다시 이 일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보상 플랜을 듣고 싶다고 말했고 그래서 1대1로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보상 플랜을 듣고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를 보게 되고 이것저것 제가 이제 알아보면서 느낀 거는 내가 돈을 벌고 싶었는데 이건 반드시 돈이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뻔히 건강하지 않죠. 면역력이 이미 바닥인 상태였고 저희 아이들도 아토피가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조금 저는 걱정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한테 기대고 싶진 않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노후도 걱정이 됐어요. 뻔히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시간의 부자라는 것을 유산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시간 부자라는 것도 있구나. 나 그거 하고 싶다. 시간 부자. 알고 보니까 저한테는 Y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시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아토피를 케어하면서 저는 영양제를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먹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토피 좋다고 하니까 아이들 먹이고 바르고 하면서 제 몸뚱이도 조금 변화가 됐죠. 이게 되게 그래요. 볼 때마다 저도 말문이 막히는데 조금 창피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니까 말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생기고 그런데 인생은 앞을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홀로서기를 해야 됐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보내고 밤 8시, 9시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은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네, 참지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네, 울고 나중에 성공해서 또 울자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 몰래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박 세미나나 이런 데 가고 싶을 때는 돌보미 선생님을 이제 구해서 선생님한테 그 역할을 이제 부탁드렸었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간경화,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증이셨고요. 그리고 동생은 아직도 어렸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생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은 무너질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다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시스템 속에서 홈미팅을 가면서 좀 배우고 그리고 본사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1박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리고 컨벤션을 갔다 오고 그리고 석세스코어라는 것을 졸업을 하면서 이 비포가 3분이 계시죠? 네. 네, 이렇게 졸업을 하면서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죄송해요. 네. 조언니스탄이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잖아요. 정말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았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시스템 덕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에 걸렸어요. 혹시 아시나요? 머리만 커지는 병이라고. 아직 안 걸리셨다면은 여러분들도 걸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리더병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걸려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걸리냐면요. 시스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 걸려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머리가 요만해져 있는 거예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다리가 더 안 움직여지는 거죠. 나 다 알아. 근데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인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파악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 정말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거야?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 이제 한선우 스폰서님께서 이 책을 저한테 제목 읽어보시겠어요? 제목의 뜻이 뭐인 것 같아요?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얘기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리더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곧 성공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했고 읽어봤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다 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자,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스폰서님의 조언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변화해 갑니다. 저는 늘 미니스커트를 고집했어요.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난 키가 작으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항상 고집을 했는데 이게 네트워커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스폰서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엄청 길게 입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비전만 바라봤지 기초를 많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유맵을 통해서도 또 계속 배우게 되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쉽게 생각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스케줄 다이어리 쓰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잘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호스트 봉사를 통해서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알아서 생길 거라고 생각한 것도 머리가 커진 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나 이렇게 될 거야, 할 거야 항상 이렇게 떠들었었는데 스폰서님과의 목표, 계획을 세우면서 뚜렷하게 저의 앞날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가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 너니까 그렇게 돈이 필요하겠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너처럼 사람이 많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포천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눈에는 제가 사람이 많아 보였겠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진 주변들이 많았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인 것 같아서 제가 전달할 생각도 안 했던 저희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 아토피로 인해서 소비자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 제 파트너가 되었고요. 같이 사업하고 싶었던 정말 성격 좋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 콜드로 만난 언니가 변비 때문에 소비자가 되면서 저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변비 있으셨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저의 뎁스 소비자로 통해서 저의 또 파트너분이 탄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찾고 있었던 시간의 자유를 원했었던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또 소비자였다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비염이 심했던 친구가 효과를 보고 소비자에서 파트너가 되었고요. 제가 무서워하던 저의 미용 선배님이 지금 저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유산화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과의 계획과 목표대로 리더십 서밋을 완성하고 골드를 달성하면서 저는 삶에서 왜 웃으시나요? 빛이 있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제 이름이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또 사랑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이름값 하게 되었어요. 제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골드되고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됐다 그랬어요. 너 이제 좀 했다. 솔직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습니다. Y가 1위가 아버지였더라고요. 그것을 이뤄내고 싶었고 아버지의 노후를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골골 100세로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속도를 내봤을 걸. 왜 머리만 커졌었을까? 좀 아버지한테 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 여행도 좀 같이 다녀드리고 소주 한 잔 따라 드렸을걸. 왜 난 그걸 게 싫어했을까? 결국에는 후회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남은 거는 이렇게 유니스타즈 리더님들이 저한테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가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돼갑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정말 제가 목숨같이 지키고 싶고 앞으로도 정말 반듯하게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 같고 든든한 엄마가 되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들께는 의리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파트너들께는 책임감 있는 스폰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형제라인 리더님들께는 따뜻한 성이 되고 싶고요. 저는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 빛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일은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 아니고요. 아픈 사람이 하는 일 아니고요. 인맥 많은 사람만 하는 일 아니고요. 싱글말만 하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영양제 먹고 있는 사람만 하는 일 아닙니다. 네, 해야 할 이유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Y를 혹시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오늘부터 시작!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 정말 가난했고 가난한 마인드였고 시간도 저도 여기까지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만 결심한다면 더 빠르게 더 높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